2024년 3월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력평가 선비 1번 빈칸 문제입니다. 주제는 Even creatures looking immobile must move for survival. 심지어 이동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생명체들도 생존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 2고 내용 전반적인 흐름은 기후가 변하면 기후 요건에 맞추기 위해 모든 종들은 어느 정도 이동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즉 출생지에서 다른 곳으로 분산해야 함 설명하는 글입니다. 기후 변화는 생명체의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생명체 또한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생명체가 생존을 위해 얼마나 능동적으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기후가 변화하면 특정 생명체가 사는 지역의 환경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극심한 기후 변화는 식물과 동물 모두에게 위협이 됩니다. 지나치게 높은 온도나 변화된 강수량은 식물의 생장에 타격을 주고 이는 결국 동물의 서식지를 좁히거나 먹이 사슬의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은 생명체가 본래 서식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하도록 강요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종의 분산은 종종 더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개체군이 너무 밀집되면 자원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는 더 약한 개체의 생존 가능성을 줄입니다. 따라서 일부 개체가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생태계 전반에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종의 유전자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장기적으로도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생명체의 이동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생명체들은 자신의 출생지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의 분산을 통해 새로운 적응력을 발휘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기후가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생명체는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이동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 생명체의 적응은 기후변화에 대한 자연의 반응이며 이는 생태계가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진화적 과정입니다. 생명체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적응하며 생존하기 위해 이동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이동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기후변화의 시대에 오늘날 모든 생명체가 직면한 불가피한 진실입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은 저마다의 생존 방식과 전투를 나타내며 결국 이는 생명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앞에 내용 잘 봤죠? 31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칸으로 출제되었던 문제고요. 자, 뭐에 대한 얘기냐 보면 우리 주제부터 살펴볼게요. 자, even creature,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심지어 같은 게 나오면은 좀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강조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은 것조차 그렇다. 심지어 모두 그렇다. 다 강조해 주는 거란 말이야. 뭐를 뒤에 나오는 내용을 사실 강조하려고 앞에 걸 끌어 썼다라고 이해도 될 정도로 뒤에 뭐가 나오냐? creatures 어떤 생명체냐면 looking mobile 하면은 우리 모바일 폰이라고도 했잖아. 움직일 수 있고 휴대용 뭐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 거야. 근데 하면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야. 움직임이 없는 크리처들도 뭐 했다, 뭐 한다,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야.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왜? 이건 좀 말이 돼. survival, 생존을 위해서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좀 상상이 안 되죠. 움직일 수 없는 거. 선생님 이제 여러분들은 안 보이겠지만 선생님 책상에 꽃이 좀 꽂혀 있어요. 다리가 없죠, 이 친구들. 근데 이 친구들도 그러면 움직여야 하나? 저는 이렇게 좀 의심을 하면서 글을 읽었는데요. 어떻게 내용이 풀어질지 볼까요? 자, 일단 1번 문장부터 가볼게요. Every species, 우리 species 같은 종 이런 친구들은 단복수가 똑같죠. 똑같아요. 그래서 예로서 우리가 복수 뭐 have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앞에 나온 거 every 여기에 좀 초점 맞추셔야 돼. every 혹은 each가 쓰이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뒤에 지금처럼 단수명사 물론 얘는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로 쓰면 되고요. 단수명사가 오고 무슨 동사가 온다? 단수동사가 오는 친구가 되죠. 그래서 모든 종은 has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각자의 거잖아. 특정한 기후의 요구 사항들이 있어. 다시 말하면 뭐 토마토를 내가 키우려고 할 때는 뭐
하루에 7번 태양을 봐야 되고 뭐 3번의 바람을 쐬야 되고 등등등 뭐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요구 사항이라고 하죠. 잘 성장하기 위한. 즉 무슨 말이야? What degree of heat or cold it can endure. 즉 예를 들자면요. 여기서 부가 설명이 예시라는 것을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 화자의 성격이 좀 보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그 종들이 단순히가 단수로 받았어요. Can endure 견뎌낼 수 있어. 뭐를 목적어가 사실 앞으로 가 있는 거야. 왜? what 의문사로 시작하는 문장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의문사, 주어, 동사 이제 들어가는 거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명사절로 쓰이죠. 그래서 어떠한 정도의 뭐 열이나 추위를 견딜 수 있는지 다 그런 것이 각 종에 필요한 요구사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여러분 앞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어휘가 정리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색깔이 좀 흑백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눈에 띄게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이제 교재는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동의어, 반의어가 궁금하다면 옆에 부분을 반드시 살펴봐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지금 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종이 기후 변화에 맞는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것이 뭐냐라고 이제 들어가요. 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When the climate changes, 그 기후가 변화할 때 그 장소가 어떻게 된다? 역시 변하게 된다. 이거 순서로도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혹은 문장 삽입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떤 장소냐라고 관계대명사가 이어줍니다. 뒤에 동사부터 시작한 거 보니까 이 친구는 무슨 관계대명사야?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죠. 그래서 이럴 때 선행사와 동사가 수일체가 돼야 되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 장소는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그러한 요구사항들, 그러한 요구사항 앞에 나왔던 그 기후 등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런 것을 포함하는 장소 또한 밖에서 당연하죠. 우리 막 비가 갑자기 기후변화가 막 시작돼서 비가 미친듯이 오는 거야. 그러면 그 땅 자체나 전체적인 그 인바이러먼트가 변화하게 되겠죠. 막 습해지거나 우림이 돼버리잖아. 그치? 그런 거 상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종들은요. 여기서는 얘들아 봐봐. 복수인 걸 알 수 있어. 왜냐면 앞에 아무리 스피시스가 단목사가 똑같다고 해도 뭐가 없니? 뭐 이런 표현이 없잖아. 그래서 단수를 표현하는 게 없을 때는 복수로 가는 거야. 근데 그 종들은 be forced to 뭐뭐 하도록 이제 강요하다라는 동사가 수동태로 쓰였어. 왜? 뭐가 없으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따르도록 강요받습니다. 뭘 따르겠어요? 당연히 앞에 나온 그런 환경들이 되겠죠, 여러분. 옆에 보시면 동의어 표현들 확인해 주시고 선생님이 그 단톡방에 오형식 동사를 알려줬잖아. 목적격보에 토부정사 쓰는 거. 그 친구들도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나중에 어휘 변형이 생겨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요. 뭐 할 능력이 있다. 우리 be capable of 해서 of 뒤에 명사 맞은 형태로 받아줄 수가 있죠. 모든 종들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 Some degree of movement. 사실은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 결과로 뭐가 가능하냐면 움직임이 가능하다. 사실 여 자리가 지금 빈칸 문제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 creature랑 순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움직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어지는 거야. 심지어 여기도 심지어가 나오죠. 앞에서 말했지만 되게 뒤를 강조할 때 쓰는 거라 했잖아. 심지어 어떤 종들 그 우리가 움직임을 할 수 있는 다리가 있거나 뭐 그런 애들은 당연히 상상할 수 있잖아. 날개가 있거나 당연히 걔는 움직이겠지. 그러려고 다리가 있는 건데 근데 that appear mobile 심지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종들도 여기도 주관대가 이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선 이제 appear가 뭐뭐처럼 보이다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뭐 or이 아닌 이유가 이제 뭐 그렇게 보인다는 건 그 외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다른 영역에서는 움직임이란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함축하는 거야. 이건 좀 독해 요령이에요. 좀 맛을 좀 치는 거지. 소스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어? Like trees and barnacle. 여러분 나무는 아는데 barnacle 모르지? 이런 걸 뭐 단어에서 외울 리도 없고요. 이럴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흐름을 보셔야 돼요. 나무는 당연히 다리가 없잖아. 뿌리는 있지. 근데 다리가 아니지. 근데 그런 이유의 무언가구나 정도로 잡고 넘어가야지. 막 이런 거 나왔다고 해서 글을 막 멈춰버리거나 너무 당황해서 막 이제 안 읽혀버리는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나무 1, 나무 2, 뭐 이런 정도구나. 이렇게 가셔야 돼요. 어차피 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종들은 또 나오는 표현이 뭐 할 능력이 있어. dispersal 하면은 우리가 disperse한 퍼뜨리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거의 명사 형태예요. 분산. 그러니까 퍼짐이라는 것이 결국엔 뭐예요? 한 곳에 stay 하는 게 아니지. 이게 막 방향성을 가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 자리도 요약할 때도 나올 수 있겠죠. At some stage of their life. 그들의 삶의 일정 부분에서 일정 단계에서 퍼뜨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사실 아까 왜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라고 했죠. 근데 그 생존이 단순히 나의 생존도 맞지만 어때? 그 나의 후손들도 생존해야 되잖아. 그 모든 종의 생존을 말하기 때문에 퍼짐에 대한 이해가 좀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그래서 뒤에 나온 예시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As a seed, 씨앗으로서 움직인다라는 거야. 그죠? 다리가 아니어도 씨앗이면은 저 멀리 이제 막 퍼뜨릴 수 있잖아. 나의 종을, 그지? 근데 어떤 경우에 나무의 경우에는 씨앗이 있고요. or 또 뭐가 있냐면 as a lava. 라바는 이제 그 벌레. 애벌레. 근데 뭐의 경우에 버너클의 경우에는 뭐 벌레가 됩니다. 그럼 얘도 뭐 유충이 나온 거 보니까 동물류인 것 같긴 한데 트리에 옆에 있잖아, 그죠? 병렬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움직일 수 없는 동물 유형의 무언가였나 보다 정도 잡으면 됩니다. 물론 여기 뜻은 나와 있어요. 따개비라고. 역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친구들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a creature, 종은 생명체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get은 뜻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형식처럼 잡고 가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뒤에 나온 내용을 이제 보면서 이 형식의 뜻을 살려주면 되는데 from A to B, A에서 B로 오니까 방향성이 나온 이제 수식어구죠. 그러니까 get이 여기서는 단순히 뭐 얻다가 아니라 장소를 얻는 거니까 이동한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must가 나왔잖아. 요런 친구들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화자의 의지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from A부터 to B까지의 장소를 획득하고 그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장소냐면은 it is born. 그것이 그 creature가 is born 태어났다는 거죠. 태어난 장소. 여기에는 장소를 수식하는 뭐가 생략돼 있는 거야? 근데 where 같은 관계 부사가 생략이 가능하다. 그죠? 물론 당연히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라고 해서 지금 아래 쓰인 것처럼 이 위치로도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뒤에는 주어 동사 다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되고요. 즉 태어났다라는 거는 고향이잖아. 그래서 종종 occupied by its parent. 그것에 이제 부모 세대에 의해 점유되었다. 결국에는 우리 종족이 살았던 그런 곳을 말하는 거야. 그죠? 내가 태어난 출신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여기선 점유된 장소이기 때문에 occupying, ing 이런 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where, 새로운 장소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가 쓰인 게 이상한 게 아닌 거야. where it can survive. 여기 survive 자동사죠? 그것이 그 creature가 생존할 수 있고 grow, 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청년기 지나서 다시 번식해야겠죠. and reproduce 할 수 있는 장소로 점유해야 합니다. 라는 거. 여기서 where도 당연히 생략할 수가 있고요. 이 위치로도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서술형 대비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더와 어의 차이가 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내신에서는 어때? 이런 관사 하나 틀려 다 틀린 거죠. 특히 이제 부분 점수가 없는 경우면은 이 문장을 다 쓰더라도 너무 아쉽게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까지 이어졌던 내용이다라고 했을 때는 더가 맞고요. 새롭게 등장한다라는 여기선 그렇게 좀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from fossils. 화석에서부터. 화석이라는 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사망한, 그죠? 사라진 그런 생명체들,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과거부터 일어났던 어떤 에비던스의 축적물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과학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뭐를 대절을. 여기서는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필요하니까 접속사 대시 왔겠습니다. 이럴 때 목적어 자리 접속사 대신 뭐가 돼? 생략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뒤에는 주어 동사가 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맞겠죠. 체크하셔야 돼요. 심지어 creature들 아까도 나왔던 그 심지어 기억나지 얘들아? 걸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친구들이었잖아. 그래서 like trees가 나와서 따기비는 빠졌네요. 나무 같은 그런 생명체들은 이동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동해? 뭘로 이동해? with
surprising speed. 여기서는 스피드가 놀라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ed가 안 됩니다. 그죠? 아주 놀라운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뭐 엄청 빠르다라고 예측할 수도 있지만, 또는 우리가 뭐 반대로는 예측하지 못했잖아. 이미 immobile이라고 생각했잖아.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일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아셨죠? 애초에 걷기만 해도 신기한 속도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속도로 이동했다. 근데 언제예요? During past periods. 그죠? 과거의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가능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야? 네, 기후 변화에 뭐 일어났던 혹은 그 전에 이제 과거 시간 동안에는 네, 놀라운 속도로 이동이 가능했다. 라고 지금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는 내용 부분이 좀 크긴 커요. 우리가 30번 문제를 봤다면 느끼겠지만 31번의 서술형으로 표시된 부분이 30번보다 막 엄청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앞에 잠깐 다시 복습하면은 문법으로 지금 넘어가요. 여기까지 이해된 친구들은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 괜찮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장소에서 장소로 라고 이어지는데 그 장소를 수식할 수 있는 뭐 관계 부사가 있었다. 관계사가 생략돼 있었다. 정도의 이제 포인트들이 있었고 그 관계 부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완벽한 문장이 들어가야 맞다. 그래서 survive 자동사, grow 자동사, reproduce 자동사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네, 완벽한 설명이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여기서 이제 과거 분사가 나오면서 앞에 명사를 꾸며줬다. 이 정도를 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네, 가볍게 체크하시고 네, 내용 파악 위주로 하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